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 2560차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산 엔진을 탑재한 상태에서의 이륙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시험 비행은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평가되며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 엔진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순간이었다. 그동안 한국은 전투기 제작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엔진 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비행 성공으로 인해 한국은 전투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 기술까지 자립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KF-21 1560차 비행을 통해 국산 엔진 성능 입증. KF-21 보라매는 2023년 1월 남해상공에서 최초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이후 지속적인 극한 환경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1560차 시험 비행은 단순한 기동 테스트가 아니라 국산 엔진이 고고도와 저고도 환경에서 안정적인 출력을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 실험이었다. KF-21이 기존에 사용했던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42F414 엔진이었으나 한국이 자체 개발한 엔진으로 교체하면서 시험 비행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험 비행에서는 다양한 기동을 포함하여 저속과 고속 비행, 급상승 및 급강하 등의 극한 환경에서 엔진의 성능과 안정성을 평가했다. 시험 비행 조종사의 평가. KF-21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번 시험 비행을 수행한 KF-21 조종사 A 대위는 KF-21이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기동성을 보여주었다. 국산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감이 부드럽고 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이번 비행을 통해 국산 엔진이 전투기 운영에 충분히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테스트를 통해 더욱 최적화된 성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KF-21은 조종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응답을 보여주며 극한의 비행 환경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았다며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기동성과 엔진 신뢰성이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전투기 엔진. 이제 독자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노린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엔진 기술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기존의 해외 의존도를 극복하고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KF-21에 적용된 국산 엔진은 높은 추력을 제공하면서도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장거리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현재까지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일부 주요 부품과 시스템을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이번 시험 비행을 계기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외 반응. KF-21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나? KF-21의 국산 엔진 시험 비행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군사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놓았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면서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산 엔진을 개발한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큰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럽의 군사매체 제이네스 디펜스는 KF-21이 처음 공개될 당시에는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되었지만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 KF-21의 성장에 긴장하는 주변국들.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 소식은 중국과 일본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는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면서 중국의 제20과 경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기간 내에 전투기 엔진 기술을 확보한 것은 예상 밖의 성과이며 향후 한국 공군이 동북아 공중전에서 더욱 강한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한국이 일본의 전투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엔진을 탑재한 것은 매우 위협적인 요소라고 분석했다. KF-21의 미래. 스텔스 성능과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계획. KF-21은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되지만
향후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블록 2, 블록 3 버전이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내부 무장창을 추가하여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이고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여 적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기술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엔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다 높은 추력과 내구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KF-21 한국 항공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다. KF-21의 1560차 비행 성공은 한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시험 비행을 통해 국산 엔진의 안정성과 성능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기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KF-21이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공군은 향후 추가적인 비행 테스트를 거쳐 실전 배치를 앞당길 예정이며 KF-21이 한국을 넘어 전세계 공군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 연초 비행기만 지구 한 바퀴, 정기선 글로벌 광폭 행보. 해외 먹거리 샅샅이 챙긴다. 정기선 HD 현대 수석부회장 대표이사가 핵심 사업을 키우기 위해 올 들어 비행기를 타고 지구 한 바퀴 거리를 이동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기업 대표와 만나 인공지능, AI, 소형 모듈 원전, SMR 분야에서 협업을 약속하는 것은 물론 미 해군사관학교에 방문해 군함 경쟁력을 소개했다. 정 수석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등장한 이래 HD 현대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만큼 그룹 내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정 대표이사는 지난해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이래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2025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이동했고 지난 4일부터는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스위스, 미국 이동거리는 왕복으로 38,000여 km이다. 이는 지구 둘레 한 바퀴 4만 km와 맞먹는 거리이다. 정 수석부회장의 다보스 포럼 참석은 이번이 3번째이다. 포럼 기간 정 수석부회장은 토탈에너지스 등 글로벌 기업의 HD 현대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 미국 출장 기간에는 알렉스 카프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 이하 펠런티어 대표,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 등과 만남을 가졌다. 7일 현지 시간에는 미 해군사관학교에 방문했다. 14일 현지 시간까지 미 휴스턴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 에너지 행사인 세라위크에도 참석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의 최근 출장은 HD 현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미국에서 정 수석부회장과 만난 펠런티어, 테라파워는 HD 현대 미래 먹거리인 AI 기반의 스마트 조선소, SMR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업이다. 펠런티어는 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테라파워는 미국 기업 중 최초로 4세대 SMR 착공을 진행했다. 스마트 조선소, SMR 시장에서 입지를 키우려는 HD 현대 입장에서는 펠런티어, 테라파워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정 수석부회장이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에게 소개한 것도 스마트 조선소이다. 미 해군사관학교 방문은 HD 현대의 군함 기술력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은 자국 해군 경쟁력을 유지하는 바안으로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90척이 넘는 군함, 잠수함 제외, 건조 경험을 갖고 있는 HD 현대로서는 미국이 기회할 땅이 될 수 있다. HD 현대는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조선소 인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수석부회장은 미 해군사관학교 방문 당시 HD 현대가 이지스 구축함 5척을 건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조선해양 분야 혁신의 원동력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2년생인 정 수석부회장은 2009년 현대중공업, 현 HD 현대중공업 대리로 입사했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2013년 현대중공업 경영기획팀 수석부장으로 재입사한 이래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사장,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조선, 정유,
건설기계 등 기존 사업 강화는 물론 수소, AI, SMR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과거 현대중공업그룹 당시 딱딱한 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행됐던 사명 변경 작업도 주도했다. 정수석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등장한 이래 HD현대 실적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HD현대는 지난해 매출 67조 7,656억 원, 영업이익 2조 9,832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각각 10.5%, 46.8% 증가했다. 조선시황 반등 등 대외적 변수가 작용한 데 따른 결과지만 정수석 부회장이 추진한 변화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그룹의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AI 전문 조직인 AI 센터를 출범했다. 확실한 성과가 있는 만큼 그룹에서 정수석 부회장이 차지하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HD현대는 권오갑 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요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권 회장과 정수석 부회장이 긴밀히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